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되어서도 안 되는 외통수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과 사건에 대한 추정이며 찬양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의도가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무조건 대통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 형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서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이었고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있으면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최고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에 대한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곳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재판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대선 이후에 뜬금없이 송영길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그러면서 인천 계양구가 공석이 됐고 매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호재가 생기면서 대통령까지 올라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느 정도 재판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장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당연히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제한됩니다만 임기 종료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한 지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중지되었으나 여전히 진행을 해야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이후 재판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점이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죄 없고 정치 탄압이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냥 재판 받고 호소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바꾼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으로나 재판 절차로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법 왜곡죄를 우려한 재판관이 퇴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법 왜곡죄로 본인이 잡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임기 끝나고 설사 재판으로 유죄가 나오더라도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사면 받을 수도 있죠. 이 가능성을 높게 생각했으면 그냥 사면 받는 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은 결국 후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못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후계 구도, 당내 세력 관계, 여론, 전현 권력 간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면이라는 판단을 이뤄내게 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당이 지금 이를 굉장히 많이 갈고 있을 거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아서 유죄가 나온다 하면 일찍 사면이 되진 않을 겁니다. 또한 친명 계열로 정권 재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여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같은 정치 계열에서 정권 재창출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결이 좀 달랐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서로 대립각이 심했습니다. 신명 계열로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명계 대통령이 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권력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비극을 맞았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행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공권력 모델 등으로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하려면 국회 3분의 2 찬성에다가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200석이 필요한 거죠. 일단 200석 지금 안 되는 거고 200석 확보하더라도 글쎄요.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헌법 개정에 국민들 과반수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적 네트워크가 있냐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던 이유입니다. 반면 계파 갈등과 책임론이 심했던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로 보수 쪽에서 계파 갈등이 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정 인사의 부상과 퇴조, 계파 갈등, 친문 관계 등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친명 세력을 강하게 조직화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과도할 정도로 SNS에 집착하고 사소한 사안에도 행정 능력을 과시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중구가 결국에는 조직적 보호 기반이 약해지면서 보호되지 못하고 고립됩니다. 정치는 영화와 다르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명과 친문의 대결 구도,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혹은 친명계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친명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흥미롭게 지켜볼 문제입니다.